네, 안녕하세요. 치카치카입니다. 원래 신모 해설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네, 신모 해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짧게 코멘트 정도만 하자. 그래서 오늘은 필기는 없거든요. 그냥 제가 푼 문제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거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정도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겠다 생각했냐면, 문제가 되게 좋아요. 문제가 올해 9월에 평가원의 역할을 못 해줬잖아요. 아무래도 11월에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힌트를 주면 되게 좋은데, 그냥 학생들의 수준 판단용으로만 써버린 것 같아서 별로 우리로서는 얻은 게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서 내신 게 아닐까, 그 출제자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웬만한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 사설 같은 것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컷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미적분이 82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수능으로 가면은 84점보다 살짝 높은 이제 8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의 그 질이 되게 좋으니까 안 푸신 분들은 꼭 풀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제가 풀고서 이렇게 위에 그 피드백을 다 해놨어요.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이죠.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를 이렇게 풀고 나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틀린 문제 말고도 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짧게 코멘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 번 읽습니다. 이래야 그 이전에 했던 실수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막혔던 부분을 다음엔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 과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10월 모의고사에 그 수학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코멘트를 보고 싶다 하면은 제 인스타 한번 그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 되게 좋았던 문제가, 저는 20번 문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21번 문제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문항이 아마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번은 생각보다 그 정답률이 되게 낮은데, 네, 정답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20번이 진짜 수능에 이렇게 나오겠다, 21번도 그렇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아이디어를 평소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생각을 갖고 있던 유형이 신모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내신 그런 모의고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여기 28번에 근사풀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석적인 방법을 풀지 않고 이때 그냥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상수를 0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근사하는 풀이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 정식적인 방법이 바로 눈에 확 안 띄어서 우선 답부터 빨리 내는 방식으로 답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세대 논술이 있었죠. 그래서 연론이 있었는데, 네, 연론이 지금 좀 시끄럽죠. 아무튼 시끄러운데 여기에서 올해 단답식을 냈습니다. 네, 단답식을 냈는데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이게 단답식이 생각보다 좀 막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일단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2번까지는 딱히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3번이 이제 가능한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해가지고 정수 유형이 나왔고, 연세대 특유의 정수 유형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을 보내는 식이 나왔는데, 이 극한이 상당히 고등학교 과정으로 풀려면 좀 복잡합니다. 시간이 각 문항당 5분 이내로 풀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5분 이내에 풀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학 과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맞추면 장땡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넘겼어요. 게다가 이거 뭐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연세대가 좀 이번에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 유출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지만, 이제 학생들이 느꼈던 문제점은 아무래도 문제 유출보다는 그 연세대가 문제 오류를 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냐, 이거에 따른 그러한 그 뭐랄까요, 살짝의 그 화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항 오류를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미 문항 오류가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에서 전혀 아니라고 버티다가 이제 시험 끝나기 30분 전에 갑자기 오류를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그 교수들은 뭘 한 건지, 그 문제를 다시 읽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맞다고 만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대가 이번에 많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 2018학년도에도 연대가 오류를 냈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연론 제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잘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보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 제가 잘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친구 중에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우리보다 더 뛰어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시험 운용 연습을 했어야지 이런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세상은 이제 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운의 존재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네, 아무튼 연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신다 하면 그냥 연대 좀 맛이 갔네 하고 넘기고, 우린 더 큰 목표들이 있잖아요, 각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가는 게 좀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정시 잘 보는 게 좋고, 남은 5장의 수시 카드가 있으니까, 네, 논술 5장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만 네, 그 짧게 개괄을 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9번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9번은 좋았던 점이 뭐냐면요, 외분점이 나왔죠. 이 외분점 공식 혹시 까먹으신 분들 계시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외분점이 요거죠. 뭐 A 대 B로 외분을 한다. 뭐 점 A, B, 이 점 A, B 사이를, 네, 선분 A, B를 A 대 B로 외분하는 점, 요거를 구하라 하면은, 네, 그리고 뭐 A의 좌표가 X고 B의 좌표가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내분점부터 한번 써볼게요. 내분점은 A 더하기 B에 A에 여기에 크로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X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이고요. 외분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A 대 B 외분이라고 하면은 A에서 마이너스 B, 뭐 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분자에도 똑같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A, Y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크로스고요. 그리고 B, X를 빼주시면 이게 외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외분점이 갑자기 이렇게, 그땐 내분점이었나? 그래요, 외분점인가? 아무튼 나와서 당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생소하면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신모가. 그래서 한번 네, 9번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11번입니다. 11번은 어렵지 않죠.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A5랑 B5가 같고 A6, B7이 같고, 그리고 각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모두 자연수이다. 이번에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올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A1, B1까지는 아니고 요 B7을 통해서 뭐 D의 범위가 한쪽 범위에 대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여기 위에 뭔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A1과 B1이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A1의 그 공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AN의 등차가 좀 더 크니까 A1을 기준으로 부등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의 한쪽 끝 범위를 추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자연수나 정수일 거기 때문에 D는 자연수겠죠, D가. 그래서 D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N과 BN을 구해서 A1, B1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12번은 평범하죠. 그냥 X1T, 그러니까 P의 좌표 그리고 Q의 좌표를 각각 구하고 둘 다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 두 함수를 빼주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할 때 한쪽으로 항상 함수들을 몰아서 정리해주는 이런 필요하다면은 요거를 치환할 수 있어요. 요걸 뭐 FT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요 X는 그러니까 FT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딱 하나,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딱 하나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되려면은 접하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살짝 지난번 육모 때 했던 실수를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범위가 수원이라는 거죠. 네, 수원에서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으로 하면은 돌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관계 그리고 닮은 비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해야 하고 해서 길이가 AB랑 BC 그리고 CD가 주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AE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디에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원주각을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원주각을 한번 다 써줍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알파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각을 구하려면 어디가 나오겠냐, 여기밖에 안 나오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자리겠다 하고 요 삼각형에, 그러니까 삼각형 BC1을 이제 주목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때 BE 길이와 CE 길이가 보이죠. 왜냐면은 삼각형 ABE랑 CDE가 닮음이거든요. 각도가 완전 같죠. 각도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닮음이라는 게 보이고 여기 알파 있기 때문에 닮음 비가 여기 4대 8이니까 1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BE 길이, CE 길이가 1대 2겠다. 그래서 K, 2K 이렇게 잡고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은 그래서 주어졌구나 생각을 하시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사인 법칙 2번 구해서 여기 A, B, E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 X값을 구했습니다. 했더니 5번이 나왔어요. 네. 14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건을 전부 다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이 주어지는데 요것들이 각각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관된 조건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그냥 쭉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x 4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f'이 이렇게 2가지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fx를 수식을 미지수를 정하고 출발을 하냐, 아니면 f'x를 미지수를 자꾸 출발을 하냐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 둘 중 미지수가 더 적은 거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가 2개가 있고 f'x에 대한 정보가 2개 있잖아요. 정보는 둘 다 각각 2개씩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를 무엇으로 두는 게 좀 더 미지수가 적게 설정될 수 있겠어요? f'을 출발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f'은 그 항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값들을 우리가 미지수 설정 안 하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은 최고차항 개수가 fx가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4차니까 미분하면은 최고차 개수가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f'1, f'0의 그 값이 2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두고 여기 x-p 하나만, 이 p 값만 미지수를 두면은 되겠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나머지 과정은 쭉 연립을 하셔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셔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하고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객관식, 공통에서 객관식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쉽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뒤에 문항이 조금 무거울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정추론 문제예요. 역추론이구나. 네, 역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부터 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연습을 했듯이 역추론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수식을 거꾸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 조건도 AN 더하기 1을 우리가 대입할 거니까 이 AN 더하기 1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리를 조건을 해주는 게 되게 편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갔지만 요즘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항을 중간부터, 그러니까 중간부터 해야 하면은 여기에서 조건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M은 뭐 M을 만족하는 항 하면은 요 항에 가정을 하고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 조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설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짧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을 보고 이 문제, 이 시험지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고민을 하시고 만든 문제다 라는 게 생각이 팍 들었어요. 저는 문제 풀 때 원래 1번부터 30번을 풀었거든요. 이때가 6모 때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저는 2점
아니면 3점 요 두 개를 우선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4점을 앞문항부터 차례대로 도장 깨기 하듯이 도전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 방식이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좀 더 고민하기 위한 시간도 더 많이 확보되고, 연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잖아요. 안 되면 빨리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면 그 문제는 조금 손해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황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 풀면은 실수가 생길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점, 3점을 먼저 푸는데 이제 19번에 딱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바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비주얼이 상당히 무섭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넘기세요. 왜냐면 요거 문제가 좀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시간을 쏟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항이 길게 출제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비해 문항이 만약에 되게 복잡하게 서술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길게,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가감 없이 넘기세요. 알았죠? 일단 넘기고 다음 문항으로 먼저 넘어가서 다 푼 다음에 나중에 이제 4점 풀 때 다시 돌아와서 재도전 하시면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풀 겁니다. 그냥 조금 쉬운 4점, 11번 아니면 10번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게 3점에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넘기고 시간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풀어도 어차피 내가 여기에 쏟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혀 손해될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에서도 당황을 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 되게 좋았으니까 요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20번입니다. 20번도 되게 좋았어요. 20번이 매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번 출제된 문제에서 살짝 경우를 좀 많이 나눠야 하는 거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가 경우를 되게 많이 나눴죠. 경우가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대입을 해서 조건을 구하는 F3은 0이다 라는 조건을 다들 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미분 가능하댔으니까 미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갈아타는 함수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아셨을 겁니다. 해서 fx의 조건이 있고 f'x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f'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해서 요거를 미분해 주시면은 f'x는 0이라는 조건을 구해요. 여기 0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x입니다. 그래서 요 f'x는 0, 요거 조건을 얻기 때문에 요 f'x는 0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요 2차 함수로 갈아타는 근데 f'이 연속이어야 하죠. 왜냐면 f가 미분이 가능하됐으니까. 그래서 갈아탈 수 있는 지점, 요 지점,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구간이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그래서 요 두 함수 중 뭘 갈아탈 거냐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경울수가 나올 거고, 총 8가지 경울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경울수 8가지에 대해서 다 따져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요 경우를 안 따지고 하는 풀이는 비약이 있어요. 네, 아마 이 경우를 다 안 따졌기 때문에 이게 10%대더라고요. 18%인가 정답률이. 근데 20번 치고 너무 낮죠. 왜냐하면 요거 8개 하는 게 학생들에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이렇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실제 까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우 다 따졌어요. 저는 그냥 직선 하나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전식 배열을 하는 거죠. 요것도 일단 여기 앞에 2개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 요 끝에 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거를 한번 바꾸고, 그리고 끝에 거 2가지에 대해서 따져주고, 그 다음에는 맨 앞 거를 바꾸고 끝에 있는 것부터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간 것도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성립을 할 수 있는 게 적분된 꼴을 생각했을 때 요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요 상황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무난하게 생긴 함수에서 나와서 아무래도 오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챙겨 갑시다. 그래서 다음 2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21번입니다. 21번은 우리가 늘 해왔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21번이 제가 3모 때도 했고요. 그리고 6모 때도 했죠. 그리고 수특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다뤘는데 이제 4번째예요. 그래서 요거가 4번째. 네, 해서 아직 이게 생소하다면 좀 챙겨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시간을 조금 쏟았어요. 요 자연수 A랑 B
이 두 개의 기준을 어디로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을 나타내는 거는 금방 돼야지 않을까. 이 A, B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을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써도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이 방향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방정식을 항상 쪼개야 한다, 이런 유형은. 그래서 이 fx는 t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의 함수를 다 그리고 거기에 t를 움직이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t 두는 겁니다. 하시면은 일단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고정된 함수만 남겨두는 거예요. 관찰하기 쉬운 함수. 관찰하기 쉬운 함수가 요 x-3분의 4겠죠. 그래서 요 a만 옆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인 구간에서는 일단 절대값을 빼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t가 있어서 관찰이 좀 더 용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는 움직이기 때문에 요 로그 2의 x 요것만 남겨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5 로그 2의 x만 남겨두고 여기 b를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하면은 b 플러스 마이너스 t에 대해서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b를, 저는 일단 a가 1일 때부터 한번 따져봤습니다. a는 1일 때부터 따지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2, 3, 4 하다가 4일 때 요때 뭔가 경계에서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봤더니 될 수 있겠다. 게다가 a가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아무래도 최소값이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여기에서 여기 나 조건이 gt는 2인 자연수 t의 개수가 6개가 돼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랑 b가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은 데랑 x가 2보다 큰 데랑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동시에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총 3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3개가 아니라 4개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t가 0일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t가 여기 1일 때 하나 발생할 수 있고 2일 때 하나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가 3일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하나씩 성립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b가 실근을 하나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2개씩 갖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a가 4구나 그리고 b가 11이구나 해서 15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22번은 제가 조금 촉박하게 풀었는데 22번을 가장 마지막에 풀었어요. 그래서 30번은 제가 풀 그 여유가 없었어요. 21번에 제가 시간을 좀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냥 편하게 풀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너무 편하게 해버려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경우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썼죠. 20번에 8가지 케이스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22번을 한번 보면요, 22번은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30번이랑 22번 둘 중 무엇을 접근할지 고민했는데 저는 30번이 딱 안 보이더라고요. 그 봤을 때 팍 안 들어가서 5분 만에 답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22번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전형적인 형태다 싶어서 22번부터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결론은 계산을 틀렸는데 요 가장 마지막에 계산을, 그러니까 답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fx가 3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그리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gx가 이제 가나 조건으로 제약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x는 t에서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가 1개다. 그러니까 gx의 불연속점이 1개여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2개여야 하는구나. 이거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f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고 f6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일단 연속, 만약에 이 fx가 0 이상, fx가 0 미만 이렇게 교차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한번 두고서 우리가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f 알파 더하기 알파. 여기에 제가 적어 놓지를 않았네요. 그냥 머리로 했나봐요. 그래서 f 알파 더하기 알파 그리고 2알파 2f 알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같다고 해봐요. 하면은 여기에서 f알파는 이 조건에 의해서 f알파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면은 알파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인 점은 알파는 0일 때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만약에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불연속이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잘 봐야 하는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등호가 그 fx가 0 이상일 때는 함수가 갈아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해요. 만약에 했을 때 요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면은 요 함수로 갈아타게 되겠죠. 요 접하는 점에 대해서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상황, 그러면은 갈아타지 않고 요 함수만 되니까 이제 미분이 그냥 미분이 아니라 연속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실수인 개수가 한 개를 쓰니까 한 개를 했죠. 그리고 나 조건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삼차함수가 요런 꼴이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요런 꼴이 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거니까 나 조건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점이 생겨야겠죠. 왜냐하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여서 그래요. 근데 이제 불연속인 점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접하는 점이 돼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다. 해야 뭐 여기가 불연속이면은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여기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두 가지를 아예 수식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판단해봤어요. 근데 이 아래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위의 경우는 되는구나. 제가 경험적으로 이것도 경우의 수로 판단한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한 상황을, 될 것 같은 상황을 이렇게 하고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 있고 여기 아래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이렇게 곱해보면은 총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선 곱사건이 아니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있다 라는 거를 알고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되는 게 요거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fx의 수식이 아예 요거로 픽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구해서 알파 값을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따지는 건 제가 안 해볼게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땐 이런 수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각각 대입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실수는 이 함수를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썼고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요 제곱되는 항이 두 개가 스위칭 되어 있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대입하는 곳에서 제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근사를 좀 이용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풀이를 좀 챙겨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면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요런 교육과정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답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빨리 풀리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는 한번 근사를 시도를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AN을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2분의 홀수차 2분의 홀수 파이 요 꼴로 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AN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벌써 근사자 원래대로라면은 부등식을 좀 정해서 부등식을 설정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AN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풀이를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y는 코사인 x랑 y는 x분의 2파이의 교점이 an이니까 요거의 교점에 대해서 an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코사인 an 더하기 k에 대한 값을 요 유리함수의 꼴로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냥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줘서 요거를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넣어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1이 조금 거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구분구적법을 써야겠다라는 거는 느껴지죠. 근데 구분구적법을 써야 하는데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조금 요 1이 거슬린다. 그래서 요 1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요거는 원래 부등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부등식 처리하기가 좀 별로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냥 1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게 가장 빠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1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요 1을 삭제해 주는 거죠. 요거는 뭐 필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느낌이 왠지 이게 없으면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없애준다. 예전에 감각적 직관 말한 적이 있죠. 네, 해서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고 이제 그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2가 바로 나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떠올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어내자 라는 그런 교훈이었고요.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29번을 보면은 직선 하나가 주어져 있고 직선의 길이가 세타에 대해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세타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직선의 뭐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곡선의 교점을 f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데 대입을 하시면 교점에 대한 수식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요거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요 항등식에 세타가 4분의 파이 때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미분을 해야겠죠. 왜냐면 f 프라임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이런 값을 구하실 수 있고 그냥 대입을 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 시간을 조금 썼는데 왜 썼냐면 여기 2의 a분의 f 세타에 세타는 4분의 파이를 넣으면 f 세타가 a가 되면서 얘가 1로 가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1로 간다고 제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요거를 0으로 간다고 착각을 해서 사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여기 또 0으로 착각했다 했는데 0으로 착각한 게 아니라 요거를 1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착각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여기 아까 설명하다가 그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하는 건데, 네, 30번은 일단 가능한 상황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바로 1초 만에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2번을 먼저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번을 일단 넘기고 22번으로 넘어가서 22번 답을 먼저 낸 거죠.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을 나중에 끝나고 5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봤는데 일단 요거 앞에 있는 문제가 그냥 만약에 1초 만에 제가 답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1초 동안 생각한 거대로 그냥 한번 따지지 않고 답이 될 것인가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나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면은 f세타가 아니라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가주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fx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점 t, ft에서의 접선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를 이제 이 기울기의 평행한 0,0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점이 0밖에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가주권을 통해서 아는 거고, 나주권은 그냥 함수값 하나를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 처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b는 0일 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생각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접하면은 뭐 하나만 생기잖아요.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울기가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서도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t 값이 여기랑 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당연히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을 건데, 일단 그 교점이 하나만 생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접해야만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쵸? 이 접하는 상황과 겹치는 상황 유일하게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 있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접하면은 교점이 하나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접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접할 때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t 값이 되게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에 접하는 경우 딱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네, 이 기울기는 여기에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기울기는 이 함수에서 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미적분은 있잖아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은 답을 좀 더 빠르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0,0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쭉 미분을 하셔서 A는 B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여기에도 또 대입을 하셔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면은 A랑 B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60을 곱해주시면 40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모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되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촬영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29일이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면은 28일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수능 전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립시다. 그래서 수능은 잘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다음에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찍기 특강 찍특을 하나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이 찍기 특강이라고 올릴 거는 아니고 그냥 제목은 그냥 모두 뭐 파이팅 이런 제목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의 썸네일이 그냥 아주 완전히 올 블랙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첫째 주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수능 인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하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올해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국수, 영, 물, 지 이렇게 5과목에 대해서 찍기 특강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델은 있는데 아직 검증을 완벽히 한 게 아니어서 그 검증을 좀 끝내고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올릴 테니까 요거 영상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끼리만 잘 봅시다. 막 누구 추천해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보는 영상으로 하고 해서 별로 그 찍기 특강 느낌 안 나게 올릴 거니까 확인을 하고 네 수능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남은 기간 모두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모두들 올 1등급 그리고 뭐 의대, 메디컬 다 갑시다. 명문대,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모두 파이팅!